자, 여러분들, 우리 비금융자산 부동산 투자 설계 과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이제 부동산 파트는 별도로 분리된 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 부동산 파트가 시험 문제상으로는 뭐 30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는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내용이 단일 과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교재 분량 대비 보면은 문항수가 오히려 더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양이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뭐 토지라든지 건물 등의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은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토지라는 것은 공개념 개념이 많이 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적 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법적인 관계에서의 규제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동산과는 달리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자, 이런 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내용적인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시험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 300페이지가 넘어요. 이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서 실제적으로 시험에 필요한 양을 보면은 3분의 1, 100페이지 정도도 안 돼요. 근데 뭐 시험용으로만 책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의 양이 상당히 좀 두껍게 우리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저랑 같이 천천히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입문하시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우리가 이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목차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목차인데요. 제1장은 부동산 상담 사전 준비라는 게 있죠. 자, 사전 준비에서 여러분들 부동산의 개념.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개념. 자, 부동산의 종류에는 뭐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도 여러분들 주택이라는 게 있고 상가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대지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뭐 임야도 있고, 아니면은 논, 밭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개념과 동산하고 비교하고 부동산 분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초적인 우리 지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제2절 부동산 공부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적 장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 동산, 여러분들 휴대폰 다 들고 계시죠? 그래서 본인 휴대폰 들고 있지 남의 휴대폰 들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본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거다라고 믿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점유를 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이제 공신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가 손으로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부에 표시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 우리가 등기부 등본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시돼야지만이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제 공시됐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 사람 거다라고 해서 100% 믿나요? 안 믿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는 거, 공시의 원칙. 자, 이 공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동산도 공시고요, 부동산도 공시예요. 겉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죠.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에 드러내는데, 이 점유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면은 그 사람 거다라고 이제 믿는다라고 해서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장부와 관련된 부분들, 등기부 등본, 과거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뭐 대장이라는 말도 또 많이 듣죠.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지도라는 말들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의 영토이기 때문에 공적인 제한 사항이 있어요. 건물도 높게 지으면 안 되고요. 이쪽 땅은 개발을 하면 안 되고요. 뭐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토지들을 이용할 때의 계획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토지 계획 이용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부들을 우리는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부들을 우리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제3절 보니까 지도 및 부동산 정보 사이트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도 많이 활용하죠. 우리 지적도 임야도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디 뭐 여행이라든지 놀러 갈 때 인터넷 검색해서 그죠? 그쪽 지형도 한번 다음 지도라든지 구글 지도를 통해서 우리 인공위성 촬영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제4절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민법도 적용되지만 사법 말고 공법 관계에 관련된 법률들도 우리 함께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제2장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 부동산도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동산처럼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정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가지 부동산 내적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장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만나가지고 모든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 경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고 거래도 몰래 하죠. 은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개별적인 특징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불안전 경제로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부동산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정부 개입의 이제 근거가 우리 시장 논리로 보게 되면 시장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학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1절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분석해가지고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 뭐 관련돼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가서 부동산 취득 처분할 수 있다. 국가적인 그 나라의 뭐 커뮤니티라든지 정세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 조건들도 있고 자금이 국제적으로 왕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흐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제하는 것들이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제2절 부동산 정책 분석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개념, 정책의 종류 뭐 이런 것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과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부동산 정책들이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지를 우리 흐름상으로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책의 범위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실제 시험용으로는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큰 틀만 좀 잡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3절 국토부 등 정부 발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지가 변동률 뭐 이런 것들 거시경제 지표죠. 어찌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제3장 부동산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 부동산 투자 이론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부동산을 살까 말까 임대 줄까 뭐 개량할까 뭐 이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장기간 운용되는 자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캐시플로우들도 장기간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 현재 지금 이걸 판단할 때는 항상 화폐의 시간 가치 그죠? 현재 가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화폐 가치와 관련된 부분들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부동산의 가격을 한번 매겨봐야 되겠죠.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인데 시장에서 2억 원에 거래된다라고 하면은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이처럼 적정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동산 가치 평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논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투자할 때 어떤 기법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투자하지 않느냐. 자, 투자 의사 결정 기법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2절 부동산 유형별 투자 전략 해가지고 뭐 주택이라든지 상가 등과 관련된 각각의 유형의 특징들, 그리고 어떤 주택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둬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가는 어떤 건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종류별로 한번 개괄적으로 알아보겠다는 얘기고요. 자, 제3절, 뭐, 공매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 공매와 관련된 우리 흐름들 공부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제4장 여러분들, 부동산의 자산관리 전략 해가지고, 자, 부동산의 우리 자산관리, 그리고 임대관리, 뭐, 시설관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부동산 자체로만 우리가 운영한다. 부동산 자체의 수선, 수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시설 관리 개념인 거고요. 부동산의 이제 임대, 매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 관리, 임대인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자,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게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죠. 자산들이. 그중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전체 자산의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즉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거시적인 자산관리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공부하는 파트가 바로 제4장 부동산 자산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유부동산 분석, 그리고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또 나오죠, 여러분들.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는 부동산 사업할 때 돈이 필요해요. 자, 이럴 때 어떤 자금 융통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지 자금 융통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교재의 양이 부동산의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자, 부동산과 관련된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 또 하나 이제 부동산의 평가, 투자 의사 결정, 그리고 경매, 공매, 그리고 부동산 관리,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 뭐 이런 엄청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대부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가 여러분들 좀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다른 교재에 비해서 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민사, 민법,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많이 중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제도와 관련된 민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교재에서 그거는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제1장 여러분들 부동산 상담 사전 준비 차례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제1절 부동산 관련된 기초 지식이라고 돼서 자,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 그죠? 움직일 동자에서 안이 붙자 안 움직이는 우리 재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기 세 번째 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 내지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될 만큼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어떤 재화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70에서 80%의 이제 가계 중에서 부동산이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통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 통계치에 따르면은 전체 가구 대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조금 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세대들을 가만히 보니까 베이비 부모가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전쟁 겪고 나가지고 뭐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시작할 때 우리가 출산 많이 했죠. 출산 장려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인구가 태어난 그런 시대의 세대들을 우리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은퇴했거나 또는 은퇴 후 아니면은 전 뭐 이렇게 요 사이에 과도기에 놓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런 세대들은 자산, 그러니까 부의 상징들이 뭐 차도 있지만은 아파트 평형, 부동산 보유,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들 부를 축적들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세대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다. 자, 이런 세대들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한 70% 넘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단락 보시니까 자,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 요인으로는 자연환경, 지리, 경제, 법률, 건축기술 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부동산을 둘러싼 활동과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따라서 특정한 한 개념으로 부동산을 정의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연적으로 위치가 어디냐, 경관이 어떻게 되냐, 자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특히 자연 지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나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겠다.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생산 우리 기반을 다지겠다. 부동산을 가지고 나는 작물 재배를 하겠다. 여러 가지 경제적 관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가지가색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그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사적 재산이 되겠지만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공적 재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법적인 체계의 규율도 받지만은 공법 관계의 규율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좀 전에 봤듯이 부동산 관련돼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연적, 유형적 측면에서의 부동산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경제적 그리고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무슨 행정적, 뭐 지리적, 뭐 행정적. 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값이 높죠. 지방은 좀 싸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행정도시,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 행정이라는 그런 작용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 요인에 따라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들 행정구역을 나누잖아요, 또.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경계를 넘어서면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듯이 행정적인 요인에 따라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하나의 시선으로만 물리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법률적으로 볼 것이냐, 경제적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하나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되는 복합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모든 요인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 복합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복합적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내가 주택, 그죠? 집을 한 채 샀다라고 하면은 집만 산 건가요? 아니면 그 밑에 땅까지 산 건가요? 그렇죠. 땅까지 산 거죠. 그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건물까지 같이 거래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복합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는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유형적 측면에서의 물리적인 측면과 무형인 경제, 법률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계화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그 말은 뭐예요? 자, 경제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추상적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형적 측면에서의 우리 부동산을 바라보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유형적인 거다라는 거죠. 자,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물리적인 측면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이제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말장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유형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법률적 의미, 그리고 무형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의미, 이게 반대로 설명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부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이제, 유형적,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1-1에 나와 있죠. 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유형적 측면에서의 초점을 두어 공간, 위치, 지형, 지세, 환경, 그리고 측량, 설계, 시공 등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즉 뭐예요? 자연적인 특성도 있지만은 그리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작용하는 것들도 눈에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보면은 뭐 위치라든지 뭐 지형이라든지 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인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시공이라든지 뭐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바라보면은 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나와 있죠. 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무형적 측면에서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등으로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고, 뭐 경기 순환이라든지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의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부동산이다. 자, 우리 경제적인 측면은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수요와 공급을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자본으로 가지고 있느냐 또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느냐, 쓰려고 소비재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생산 원가냐, 생산 요소냐, 이런 또는 내가 투자하려고 상품으로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중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짝지어놓은 것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박스를 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섞이겠죠. 그래서 고르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적 의미의 우리가 부동산을 한번 바라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3. 자,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 해가지고 이 부동산은 우리 교재에서는 사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법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법률, 사법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민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민법 99조 1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정착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요. 그 위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법 99조 2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기 1항에서 얘기했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 체계를 잘 보시게 되면은 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나머지는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장난 문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민법에서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부동산을 제외한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동산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민법에. 그죠? 부동산에 대한 정의만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정의,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이런 의미의 부동산을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의미의 협의 부동산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그거 말고 그러면은 광의의 부동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산은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토지하고 건물처럼 우리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리 대상인 거. 특히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관리 대상이 아니죠. 등기 등록되지 않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재화들은 관리 대상이 아닌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들, 등기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등록 장부가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은 전체가 이제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이 여러분들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우리 국가에서 등기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의 종류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가번 협의의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민법 99조 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동조 2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다음 4번. 자,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시니까 개념. 자, 준부동산이란 물건 변동을 등기 등록 수단으로 우리가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도 매겨줄 수 있지만은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며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부동산은 부동산하고 비슷하니까 저당 잡힐 수도 있고 감정평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감정평가 그리고 저당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준부동산의 종류 뭐예요? 자, 공업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그리고 어업권, 뭐 광업권, 그리고 임목, 선박. 선박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등기 등록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등기 등록되는 것들 준부동산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20톤 이상의 선박. 자, 이런 것들 20톤 미만이면 우리 등기 등록 안 합니다. 선박은. 근데 자동차라든지 항공기는 다 100% 다 등기 등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도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영업권. 영업권은 우리가 등기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권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것들 요거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메모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준부동산의 종류까지도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법률적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착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자, 그림을 잠깐 볼게요. 부동산에 분류해가지고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준부동산 이거를 다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준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 대상물이고 등록 대상물이 될 수 있고 등록 대상 권리가 있는 것들도 있다 뭐 해서 등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등기된 것들 보니까 공업재단, 광업재단, 임목, 선박 이런 것들은 등기된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은 등록된다. 권리도 등록되는 게 있다. 영업권은 없다. 뭐 이런 거 봤죠, 여러분들? 자, 우리 임목, 나무예요, 나무. 그죠? 나무도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임목에 한해서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등기된 임목이에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등기가 안 된 나무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 안 된 나무들은 여러분들 여기 준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임목만이 바로 준부동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우리 정착물인데 토지 위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토지랑 함께 거래되는 게 있어요. 토지를 사고 팔면 여러분들 그 정착물도 함께 거래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토지 따로 이 정착물 따로 거래되는 게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정착물이 토지에 종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토지와 별도로 독립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랑 함께 거래된다라고 해서 토지에 합체되어 있느냐 아니냐 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토지를 거래하는데 밑에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어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아니면은 벽돌 같은 거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다리를 놨어요. 그죠? 자, 이거 따로 다리만 거래되나요? 아니죠. 토지 거래할 때 함께 거래되는 거죠. 담장을 세워놨어요. 이 담장 따로 거래하나요? 아니죠. 토지 거래할 때 함께 거래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합체된 부합한 종속한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종속 정착물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자, 교량, 다리, 축대, 포장, 도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이걸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독립된 정착물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건 따로 거래된다. 따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봤더니 여러분들 건물이 있어요. 건물. 그렇죠. 건물 우리가 등기해서 건물만 따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자, 우리 여기서 좀 수목이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준부동산. 이 준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등기되는 것들 항목을 보니까 임목이라는 게 있죠. 임목. 그죠? 임목에 관한 이런 법률상 등기된 임목에 한해서 우리가 준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나무들은 등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등기가 안 돼요. 자, 그런 나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안 된 나무. 그렇지만은 이거는 따로 거래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돼요. 명인 방법.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나무에 이름표 붙이는 거죠. 이름표.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 그 나무에 라벨로 해가지고 이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나무만 따로 거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아니면 나무 표피, 껍질을 까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 안 하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우리 집단들은 따로 거래할 수 있는 이렇게 독립된 정착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미분리과실 그리고 농작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리과실 그리고 농작물들. 우리 여러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만약에 밭에 배추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배추는 우리 토지에 위에 서 있는 거죠. 그죠? 뽑지 않는 이상은 나무처럼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맞아요. 근데 이 밭을 거래할 때 우리가 배추까지 같이 거래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배추만 따로 거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농작물들, 그리고 여러분들 과수원의 과실들, 배, 사과나무에 과일이 열렸다. 그러면은 그 과일을 사려면 땅까지 같이 함께 사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미분리된 아직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뭐예요? 독립된 정착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를 분리시켰다라고. 분리.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이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 과실을 수확했다는 얘기죠. 수확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자에 담아가지고 유통되면서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죠. 자, 이것들은 동산이에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거래가 되는 품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뭐 많은 내용을 한 거는 아니에요. 많은 내용을 한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기초편이다 보니까 기초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만이 뒤쪽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특히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어떤 개념으로 보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사법만 보는 게 아니고 공법 관계도 뒤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법, 공법 다 본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의를 내릴 때는 이제 민법을 많이 활용하는데, 자, 민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지 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정의하고 그것을 제외하면은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자, 민법에서 정의한 그 부동산의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이고 그거 이외에도 등기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광의의 부동산까지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첫 시간에 숙지를 좀 해두시면은 충분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